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서는 35페이지 보시면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 할 차례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봅시다. 배웠던 내용으로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척 기간 동안에 밝혀낸다겠죠. 밝혀내 가지고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니까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결정거래죠. 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 납부 기간이 적어집니다. 그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은 가산금이고요. 이게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오겠죠.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고지된, 숨어있는 단어는 이게 고지된 단어가 숨어있어요.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다. 이렇게 나왔다면 가산금에 대한 이유로서 연체이자 성격에 대한 이유로서 체납조세 3%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액의 3%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러면 이제 가산세에 대한 내용과 가산금을 구할 수 있겠죠.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있는 것이고요. 고지서 발부된 후에 있는 것은 가산금이다. 라는 이로써 구별할 수 있는데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매매예요. 매매. 세금 더 내라는 거죠. 세금 더 내라 매매에 대한 이유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세금 더 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서 키단은 뭐예요? 의무란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여러분의 자녀분하고 비교 정내용으로서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자녀분에게 학원 다녀라 라고 의무를 줬는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랬으면 그 놀고 있는 자녀분을 제척 기간 동안 밝혀내겠죠. 밝혀내가지고 집으로 모셔올 때에 고의 모셔올 겁니까? 아니면 한 대를 패고 올 겁니까? 한 대 패고 올 거 아니에요. 한 대 때린다. 그 뭐예요? 매매한다. 세금 더 내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산세의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의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표현은 다르겠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가산되는 일세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무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산되는 행정벌적인 일세금이다. 라는 이유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나 문장의 표현에 대한 내용은 다르겠으나 키단어는 나오죠. 뭐였어요? 의무.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가산세의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장 보세요. 35페이지에서 사가로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각기 세금마다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자, 의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에 쓰시다 하고 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거기 다만 나오죠.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을 볼까요? 이제 볼 때 가산금은 뒤에 있죠. 뒤에 있고 가산세는 앞에 있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란 단어가 나왔으면 가산세의 뜻인데 조심하실 것, 주의할 것으로서는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이다. 이 말이 나와주겠죠.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로 가보세요. 뒷페이지로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나와요.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퍼센트가 가산될 것인가에 대한 퍼센트의 숫자는요. 제척 기간에 따라서 나와져요. 그리고 그 제척 기간에 따라서 알고 있으면 그 문장의 키 단어들을 전부 다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제척기한의 단위로서 과소 신고했다면 몇 년? 5년. 무신고했다면 제척기간 7년. 사기를 할지 부정이면은요. 제척기간 10년이었어요. 그럼 과소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을 밝혀내 가지고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는데 그때는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그럼 여기는 10%가 가산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무신고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과소 신고는 제척기간 5년, 무신고는 제척기간 7년. 무신고이었을 때 세무 공무원이 과소 신고한 경우보다 2년 더 고생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2년 더 고생해서 밝혀내니까 2년 더 고생하게 만든 너 세금 더블로 내라. 더블이니까 20%겠죠. 부정은요 3년 더 고생해요. 3년 더 고생하니까 더블로 내라 40%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 단위로서 체킹하면 되겠죠. 36페이지에서 기억 밑에 A에서 부정 나오죠. 부정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부정 나온 동그라미 쳤으면 그 옆에서 40% 돼 있죠. 그 다음에 B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나오죠. 그 옆에 몇 프로? 20%. 과소 신고는요 10% 됩니다. 그리고 밑에에서 볼 때 동그라미 5번 가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과 기한 후 신고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은 4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41페이지에서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아는 것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된다. 그리고 과소 신고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가 가산, 부정 아니면 사기 이 말 나왔다면 그때는 40%가 가산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서 5가로 가상금 이 가상금에 대한 이로서 가상금이란 뜻 나오죠. 그 뜻 가상금이란 뜻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문장에서 숨겨진 내용으로서 고지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지된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로해 가지고 적어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러면 이게 가상금의 뜻이에요. 가상금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납부 기한 경과 이 말이 나왔다면 가상금에 관한 내용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밑에 기억 일반 가상금으로서 3%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무골중자의 중가상금 니은의 무골중자의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예습 차원에서 미리 체킹해주고 그리고 설명할게요.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에다가 체킹. 체납된 조세 1000분의 12 여기서 1000분의 12란 말은 1.2%를 말합니다. 1.2%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일반 가상금에 더하여 징수. 그리고 그 옆에서 60개월은 초과하지 못한다. 거기 체킹하시고요. 그리고 D페이지 38페이지에서 맨 위에서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체납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문장의 끝에서 세목별 판단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고지서 나갔죠? 고지서 나갔는데 이 고지서에 납부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기간을 적어봅시다.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부터 해보죠. 그리고 8월 달에 납부한다. 8월 달에 납부한다면 납부 기한이 경과됐음으로써 가산금 체납조세 3% 붙겠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의 납부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기서 받은 사람이 9월 달 납부한다. 이랬을 때 이 9월 달 납부한 사람에게도 3% 가산금이 가산된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8월 달 납부한 사람도 3%, 9월 달 납부한 사람도 3%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 나온 게 무골증자의 중가산금이에요. 이 무골증자의 중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 경과하여 매 1월이 경과시마다 한 달이 끝날 때마다 경과시마다 체납된 조세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의 1.2%씩 가산금액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납부기한 경과하여 한 달 경과하였으니까 가산금에다가 중가산금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 납부한다? 그러면 또요. 한 달이 경과됐으니까 하나 더 붙겠죠. 가산금 플러스 중가산금, 중가산금 이렇게 붙어가요. 한 달 경과할 때마다 계속 하나씩 붙어가는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붙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볼 때 고지서 나갔다는 것은 부가권 행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권리는 징수권 남아있죠?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을 보고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서 국세든 지방세든 5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에요. 5년이면 여기에서 5년간 징수하는 얘기예요. 1년은 12개월이죠. 12개월 곱하기 5 하면은 60개월. 자,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중가산금은 60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경우는 중가산금은 제외시키는데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은 통계적 숫자이기 때문에 맞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는 것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고요. 통계적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데 조심하실 것 세목별 판단이에요. 각기 세금마다 국세에서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에서는 30만 원 미만이라는 거 세목별 판단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흐름으로 살펴봤었고요. 이제 이 흐름을 보니까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38페이지에서 3번 납세 의무 소멸, 납세 의무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납부했으면요 납세 의무 소멸되겠죠. 그래요. 또 다시 제척기간 만료됐으면요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멸시효 완성됐으면요 납세 의무 소멸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이리 와볼게요.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는 없으나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다른 세금과 연결해서 봅시다. 자, 토지를 보유한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뭐가 적용될까요? 재산세가 적용되죠. 재산세에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합니다.
이 5개 중에 하나를 보유했으면 재산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여기서 토지 보유했으니까 재산세가 과세되겠죠. 재산세에 대한 이로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로 가냐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로서 며칠? 6월 1일 시점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6월 시점 성립하는데 토지를 보유했을 때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는 지자체가 알고 있어요.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 소유자에게 세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한다는 게 뭘까요? 결정.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2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안 거쳐요. 의무를 주어지지 않고 막바로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서 세금액은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니까 여기 볼 때에 고지서 발부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재산세는요. 가산세 규정은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겠죠.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지서 발부됐으면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에 대한 내용과 중가산금이 가산되겠죠. 이제 결과적 내용인데요.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어느 세금인지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 가산세는 신고되는 세금에서 적용된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납세 소멸 사유에 대한 예로서 납부했다, 납세가 소멸되는 거죠. 그냥 충당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충당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뜻으로서 메워준다, 메꾸어준다가 충당이에요. 그러면 환급돼야 될 세금의 세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다른 세금으로 메워져요. 그럼 다른 세금으로 메워지면 그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충당에 대한 내용도 소멸 사유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3번에서 부가의 취소. 3번에 부가의 취소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이죠. 부가의 취소. 그럴 때 부가했다는 말은 고지서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 취소했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취소란 말 배웠을 거예요. 취소란 말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였으면 소급해서 무효다. 자, 취소하였으면 소급해서 무효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납세 의무가 소멸된 거죠. 포인트는 뭘까요? 취소. 취소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 만료됐으면 안 듣겠다는 얘기죠. 또 밝힘이 뭐였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뭘로? 납세 의무 소멸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3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죠. 동그라미 5번에서 소멸시효 완성 5년간 징수하지 못했다면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서 5년 되는 건데 거기에서 예외상으로서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거기 체킹하세요. 39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서 소타이틀 기업, 국세, 지방세의 징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가로에서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여기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5억 이상의 국세니까 5억 플러스 국세 이렇게 나와야 제척기간 10년이에요. 플러스 했으니까 두 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년이 아니에요. 일반적 경우로서 5년 그럽니다. 이제 거기 5억 이상의 국세 밑에다가 5억 플러스 국세라고 적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10년 하게 되면 둘 중에 다 나와야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거기에서 5원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40페이지에서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사유 아닌 것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이 가로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이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한 내용도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겠으나 아버님의 채무도 물려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자고 있는 우리들 전부 다 깨워서 이렇게 말하죠. 나 죽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요. 저 양반 지금 현재 신불자인 모양이다. 신용불량자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저 신불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채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제 애들이 모를 채무가 저한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현재는 채무 없으나 앞으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준 것도 없으니까 아예 다 포기해라. 라는 이로써 3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 제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은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감으로써 보통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이유로서 한 새벽 2시나 1시 반 이 정도에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또 다시 작은 애들 전부 다 깨워요. 깨워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가지고 가라. 이런 내용으로서 해주죠. 이제 아셨죠? 사망은 뭘까요? 승계입니다. 승계. 승계니까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 동그라미 3번 사망. 사망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승계라고 적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동그라미 1번 부가의 철회 결손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류입니다. 보류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부가의 철회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시켰다가 주소지가 분명해지면 다시 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보류이기 때문에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결손, 결손에 대한 내용도 그분의 재산이 없을 때에 결손으로서 보류시켰다가 그분의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결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멸사유 아닌 거에 대한 일로서 가장 대표적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망, 철회, 결손은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서 4번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여기 보죠. 기한 후 신고부터에 대한 걸 보는데 거기도 신고죠. 신고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법정 신고 기한은요. 취득세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니까 글자 그대로 신고 납부를 예전에 하지 않고 기한 끝난 후에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적용되는 거 뭐였을까요? 기한 후 신고예요. 기한 후 신고는 글자 그대로 기한이 끝난 후에 신고한다. 그러면 여기는 신고 예전에 했던 자일까요? 하지 않았던 자일까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기한이 끝난 후에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얘가 바로 키예요.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들키기 전까지 하면 되겠죠.
들키기 전까지니까 결정 고지하기 전까지 결정 고지 전 결정 통보 전 같은 말이죠. 결정 통보 전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기한을 신고하였으면은 여기에서 매매에 대한 내용을 약간 줄여줘요. 감면시켜줘요. 감면시켜에 대한 내용으로서 뭐 교재까지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1가로에서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란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후 거기 밑줄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후 밑에 결정하여 통지 전까지 신고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 밑줄 치고요. 동그라미 1번 요건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 치고요.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방금 했잖아요.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뭐만 아시면 되냐면 감면상 아세요. 감면에 대한 이유로서 이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는 신고하지 않았죠.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하는 겁니다. 감면한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월 내에 하였다면 50% 감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잡는 것은 이걸 잡아야죠.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수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된 내용을 고친다는 얘기죠. 고친다 얘기했으니까 수정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신고한 자일까요?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신고했어요. 신고에 대한 내용이 적게 신고했으니까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한 자죠. 신고한 자가 행하는 신고는 뭘로? 수정신고.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여기도 들키기 전까지죠. 결정, 통보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신고하였으면 이제 혜택을 줘야죠. 혜택에 대한 이유로서 이 수정신고는 어떤 때 하냐면 여기에서 과소신고하였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신고했을 때 하는 거니까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몇 퍼센트 감면된다에 대한 내용은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서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다 맞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이다. 무신고 아니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돼요. 체킹할 내용으로서 2가로 수정신고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지만 신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거기서 키는 뭐예요? 과소신고. 과소신고하였을 때 행하는 신고가 수정신고라는 걸 알고 뒤에 요건에서 꼭 기억하실 것
요건에 대한 이유로서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한 자는 거기서 누가 되겠어요? 신고서 제출한 자예요. 여기 체킹하세요. 신고서 제출한 자. 그리고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절차 나오죠. 거기에서 기억에서 밑에 줄 첫는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경정하여 통지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여기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감면에 대한 이유로서 법정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했으면 50% 감면. 그 다음에 니은에서 법정신고 지난 경과 후 6월 후 1년 내에 수정신고했으면 20% 감면. 법정신고 지난 후 1년 후 2년 내에 했으면 10% 감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어디서 감면이다? 과소 신고에서 감면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가산세 감면 막바로 밑에 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한 경우는 과소 신고 가산세를 어디에서 과소 신고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 과소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납세의무 소멸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5번에서 납세 확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확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너무 깊은 내용으로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론상으로서만 아시면 돼요. 이건 학문 공부하시는 겁니다. 학문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시험 공부는 안 할 수도 됩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안 보셔도 돼요. 삭제해도 관계없고요. 이제 뒤로 가죠. 뒤로 가셔서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활동에 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암기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결하게만 설명하고 넘기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으로서 자,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하겠죠. 그래서 취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하였으면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을 보유하겠죠. 보유함으로써 보유에 관련된 세금들이 쭉 나와져요. 그리고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았으면 양도에 관련된 세금 이렇게 쭉 나와줍니다. 팔았으면 상대편은요 취득. 그리고 보유할 거니까 보유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보유하시다가 팔았으면요 양도소득세. 상대편은요 취득세. 보유하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흘러간다라는 의미로서 움직이니까 활동. 부동산이 움직이니까 부동산 활동 관련된 세금 이렇게 나오는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대한 의미로서 해당되는 표 나오죠. 63페이지 보시면 취득 시 조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였을 때 관련된 세금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은 보유했을 때 관련된 세금들이 나오고요. 그냥 그 옆에 칸은 양도하였을 때 세금들이 나오는데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겠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여러분들한테 4개에 대한 내용만 외워두고요. 뭐 그냥 3개만 외우십시오. 3개만 외워두고 세 원천만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 기억할 거. 맨 위에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였을 때 관련된 세금 하면은 농어촌 특별세 이거 기억하세요. 농어촌 특별세 보세요.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붙고요. 또
지방교육세 붙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보유 단계죠. 재산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요,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그럼 보세요. 취득에도 농어촌 특별세 끼죠. 그 다음에 보유에도 농어촌 특별세 끼죠. 양도에도 농어촌 특별세 끼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서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돼요. 이제 하나 알까?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취득, 보유만 그랬죠. 취득, 보유만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양도에 낀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취득, 보유만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으로서 요 내용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 이제 취득, 보유만 낀 거. 그러면 뭘까요? 여기에 대한으로서 지방교육세 취득에 끼죠. 그 다음에 보유할 때도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끼죠. 그러면 취득, 보유만 적용되는 건 뭘로? 지방교육세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 양도, 시만 낀 것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로서 이렇게 하세요. 종소세, 지소세. 보유,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은 종소세, 지소세 이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세원만 알았으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구별돼요. 취득세는요. 세자 앞이 세원으로서 취득이니까 취득 단계. 등록민호세도 취득 단계. 재산세는 보유 세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세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세금 되겠죠. 양도소득세는요. 양도 세금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간결하게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D페이지에 있는 문제로서 풀어보는데 뒤에서 2번 가세요. 2번에 대한 이유로서 67페이지에서 2번을 보시면 취득 단계에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옳지 않은 것. 취득세, 취득 단계.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니까 취득계에 있고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이니까 취득계에 있죠.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죠. 그러니까 4번이 답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세요. 3번에서 68페이지에서 3번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는 국세로서 옳은 것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요. 보유 플러스 국세죠. 취득세는 취득 단계로서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고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보유 플러스 국세로서 답은 2번 되겠죠.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 그럼 답 안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 재산세는 보유 단계인데 지방세죠. 문제상에서 물어본 것은 보유 플러스 국세 물어봤잖아요. 그러므로 5번에 대한 내용도 답이 안 되겠네요. 답 2번 될 것이고요.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만 과세하는 세금은 취득, 보유만 적용 세금은 아까 외웠던 거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로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 내용을 다 마칠게요. 70페이지에서 조세 채권과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개업에서 배워요. 중개업법에서 배우니까 하찮은 과목엔 세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각 세금마다에 대한 이로서 취득세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세 내지 네 문제 나오는데 몇 페이지에서 나오냐면 84페이지에서 나와져요. 84페이지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